요즘 정부가 겁이 없어졌습니다.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지금 다반사가 됐는데요. 해킹과 감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법 자체를 위반해서 사실은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하는 정황이 포착돼서 오늘 그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에서 오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유지영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사무처장님 참석하셨고요.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용교 발전산업노조 위원장님, 권두석 민변 변호사님, 백성공 공공운수노조 집행위원장님, 윤유식 전국 발전산업노조 대업실장님, 권병덕 보건의료노조 선정부장님 모셨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변, 국회가 한꺼번에 이 자리에 쓴 이유를 아시겠죠? 너무 급박해서입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요. 이 장하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장하나 의원님 발언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부산업의 발전 관리자가 이렇게 전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겁도 없이 뿌린 겁니다. 이게 위법한 메시지예요. 10시까지 동의서 양식은 이게 뭐냐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겠노라라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양식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시켜야 돼.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제출해. 그래서 제출이 됐어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서를 그냥 고용부에 행정적으로 신고만 하면 이 기업은 내 급여의 40, 50%를 삭감하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조가 약하고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먼저 치기 시작했다. 제가 임금피크제가 대기업 지원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금 고용부와 공기업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무시를 하시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망가뜨리더니 이게 모든 정부와 기업에게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은 다른 분들께 더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장하나 의원님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 소개는 저희가 지금 추경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와 장하나 의원님 모두 한도위에 참석을 해야 돼서 이후의 그 소개나 그 발언은 노조와 민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욱 퇴장직 문제하는 장하나 의원입니다. 은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불법이 만연되고 있고 또 문제는 그것을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사실상 정부가 채근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같이 선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금 예결산 시즌이지만 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 예산 반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노사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합의는 요원한데 정부가 일단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책정을 해서 우리 이만큼 돈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라. 근데 반도 못 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추경, 민생 추경, 메르스 추경 얘기해놓고 또 여기에 이름만 바꾼 상생고용지원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만 바뀐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인데요. 말은 상생고용이라고 하지만 제가 국회에 일하게 된 게 청년 비례대표라고 해서 청년 세대 문제 너무 심각하니 국회에서 일하라 해서 왔거든요. 이 정부가 청년 팔아먹기, 청년 마케팅이 도가 넘었습니다. 우리 연금 개혁할 때 기억하십니까? 문영표 장관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말로
어르신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둘 다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부는 사적연금 시장 밀어주려고 세대 간 도적질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금 패키지 도입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년 일자리 위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임금 패키지 도입을 하면 임금 패키지 적용 대상인 이제 기존 정규직 직원 대비 한 명의 신규 채용이 있을 때 또 이 신규 채용 직원에게 1,080만 원씩이나 월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 때문에 신규 채용한 건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원래 필요한 신규 채용 일자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회사 지원금이지 상생고용 지원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추경에서도 이전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불법적인 임금 패키지 도입이 회사 안에서 어떠한 정말 불상사를 낳고 있는지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이번에 녹취록에서 공개된 남부발전을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월 중순에 남부발전 김태우 사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산하 사업소장들에게 언제까지 개별 동의서를 받아라 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내립니다. 공개적으로.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회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수직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가장 하위 직급에 해당되는 직급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무엇보다 잘하는 사장이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각 발전소의 사업소장들에게 몇 프로까지 언제까지 몇 프로 달성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 지시가 내려가면 그 지시가 팀장으로 차장으로 이렇게 이제 수직 구조로 내려가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불을 보듯 뻔한 강제성이 나타난다. 그 강제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부서가 잘 보이려면 몇 프로 이상 동의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압감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중압감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개별 면담이나 심지어는 밤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강압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도 개별 노동자는 약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힘을 가지고 같이 대응해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를 뻔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이것을 지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하라라고 하고 노동부는 또 이러한 불법적인 것들을 또 받아서 승인해주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승인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변의 권두섭 변호사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게 어떤 민사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해야만 그 계약의 조건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4조에서 이런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해야 된다. 노사가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에서는 취업규칙, 그러니까 이런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최소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 동의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노동관계에서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동의해라 압박을 하면서 하게 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적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시하는 집단적 동의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를 모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그 사용자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끼리의 대표를 뽑고 찬반 의견을 토론한 다음에 찬반 의견을 집약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부 발전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이게 설명이 아니라 동의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회의들을 소집해서 계속 조명을 하고 있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동의를 강요하고 또 문자를 보내는 이런 양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근로기준법 4조와 94조를 위반한 불법적으로 정부 공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주는 저 유지연입니다. 정부가 잡으라는 메리트는 잡지 않고 노동자들만 때려잡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제가 요즘 정부가 기자회견에 자주 섭니다. 오늘은 저희 보건의료들 산하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예전에 산재의료원이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대한정신과 등등의 공공병원의 임금피크제 문제 때문에 이제 섰습니다. 오늘의 이 사례는 저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훈병원만 하더라도 383명의 직제가 삭감되고 사람은 없는 채로 직제는 없는 채로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와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년 연장과 연동을 시켜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 공공기관의 책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공공기관들의 현재 모습은 그동안 정부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그 또한 책임도 정부와 저희가 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메르스 환자를 돌보느라고 너무 정신없는 가운데인 국립중앙의료원은 불과 얼마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다 태어나고 나서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8쪽짜리 계획서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를 어떻게 조기에 치료하고 퇴원시킬 것인지, 그래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지 쭉 그 계획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것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상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에도 임금피크제를 시간 맞춰서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 기자분들의 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환자들의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돌보고 있는 이 공공기관들은 이제 그야말로 일자리가 늘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도 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임금피크제, 연봉성과제, 직무성과급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야말로 지금 있는 인력의 2배, 3배는 늘려야 사회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그래야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메르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 다른 공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런 안전 방지책은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지금 당장 늘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공위원장 이인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들 말씀하셨고 우리 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제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계속적으로 축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직원들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취직지 분위기 변경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에서 오늘 11시 기자회견과 함께 천만구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노동자들, 5개월 명, 6개월 명 공공노동자들이 만약에 취업시 불이익분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9월 11일 날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노령사무처장 이경우입니다. 지난 6월 19일 날 기획재정부는 그 비공식 업무망을 통해서 이른바 약한고리죠. 무노조 또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해서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임금 피크제를 밀어붙이라는 연락을 업무 연락망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단수노조 시대에 과반수 노조를 들어서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서 공동교섭단이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의 교섭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로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에 따라서 남부노조의 사례가 전체 노동계의 사례를 노동계에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공토본 차원에서 전체 연대해서 투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전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자 양대노총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대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수입니다. 취업규칙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경우에 유일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그거를 없애는 정말 부도덕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양대노총 공공분공투본은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발전 임금 피크제 일반 강행 중단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계약 처리하라. 노조 무시하고 전 직원에게 개별 동의서 강요. 공공기관이 노사관계의 무법천지로 전락. 임금 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실제를 보여준 사례. 남부발전은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을 110%만 지급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개별 동의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년 연장된 기간에 1년차 60%, 2년차 50%만 임금 지급. 이 과정에서 회사는 민노총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별 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반 강요하였다. 동의서 서명 방식도 법의 요건으로 정한 자발적 동의, 집단적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 동의를 가정한 형식으로 부서별 설명의 개최 후 일정 기간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개별적 면담 등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 이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보여주는 너무 생생한 사례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에 추진하려는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압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사회폭력상 합리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멋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남부발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앞으로 과반수 단일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 피크제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 개정에도 모든 사업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임금을 40~50%씩 삭감하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어느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개별 동의서를 받아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조합, 노동법, 헌법의 노동상권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남부발전의 잘못된 정부 정책의 행동 대장 행태와 부당노동 행위를 중단하고 임금 피크제 강행 시도를 처리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기업에서부터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라. 정부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일은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이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지침을 즉각 처리하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정원, 인건비 등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공기업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불법을 사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협약 자치 원리를 존중하고 노동법의 금단을 해칠 생각이 없다면 남부발전의 취업규칙 변경 등록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이미 불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책임회피와 불법 행위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남부발전의 사례는 그 첫 시도이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양경호청 공무노동자 공동수행본부는 이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